안녕하십니까. 아, 실기를 쭉 해오다가 오래간만에 이론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한글 중에서도 궁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의 초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한글 고체를 다루었었죠. 고체를 다룬 이유는 그 고체가 한자의 전서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한글 고체와 전서를 연결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앞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자에서 쓰는 전서, 예서, 해서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죠. 지금 제가 한글 궁체를 지금부터 다루려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글의 궁체는 한글 고체가 전서에서 근본을 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글 궁체는 한자의 해행초와 그 궤도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지금 한자 해서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자 해서의 기본의 원리에 의해서 한글 궁체를 이해하면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궁체에 대한 이야기를 당분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글 궁체라는 것은 말하자면 크게 봤을 때 한글이 1446년에 반포되었다는 거죠. 1446년에 반포가 돼가지고 초기에 이제 초기에 한글 고체의 원리에 입각한 출판물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훈민정음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온 동국정음, 요거 훈민정음이 1446년에 발표됐죠. 그리고 1442년 뒤에 1448년 동국정운이 이어서 출간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제자 원리가 똑같습니다. 요 사이에 1401년 뒤에 1447년에 발간된 것이 뭐냐면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이 세 책이 나옵니다. 이 초기에 발간된 대표적인 한글 고체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초기에 나온 요 대표적인 요 판본 고체의 특징은 말하자면 모음에 있어서 요 점액이 둥근 점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동국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던 것이 1년 뒤에 나온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에는 이것이 1년 차인데 이 점액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둥근 점액이 직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 사이인데 상당히 현격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10 불과 한 10여 년 뒤인 1459년 약 10년 뒤죠. 1459년에만 발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월인석보가 있어요. 월인석보인데 월인석보는 월인청강기곡과 석보상절을 합분한 것인데 10년 사이인데 요 피력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필사의 기운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부세 맛이 감소된. 말하자면 이 획은 이렇게 전서에 입각한 획이 굳은 전서 획으로 되어 있는데 월인석보에서는 이른바 해서 피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붓을 이렇게 놔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서 붓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은 해서의 골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고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전서의 피력이 처음에 1년 만에 이렇게 바뀌고 점액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바뀌고 10년 뒤에는 완전히 분맛이 가미된 걸골, 이른바 한자에 있어서의 해서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훈민정이 만들어질 때는 15세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해행초, 해서와 초서가 중심이 된 그런 사회였죠. 거기에 갑자기 한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데 이 원리를 어디에 두고 했느냐? 말하자면은 그 훈민정음 자체에 놓으면은 자방고전이라 해서 옛날에 고전설을 본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비슷하게 닮았다는 것이지 한자의 전설을 뭐 이렇게 수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랬어요. 다만 전서의 핵이 일정하다는 그 성격을 따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는 보면은 제일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성리학이 밑에 깔려져 있어 가지고 한글 고체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의 원리가 깔려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을 본뜬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분맛이 가미되는 것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 이 성리학적 기본 원리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그 성격이 고대 중국의 한자의 전서의 성격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 자방고전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하는 이 서예의 흐름에 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도형적인 이런 이 재료를 가지고 글꼴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판본고체라고 해서 이걸 필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글의 구성되는 원리를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글자 한자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난 뒤에는 이것을 이 한글을 써가지고 많은 책 여러 가지 출판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어떤 필력의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자의 해행초의 필력과 굉장히 빨리 가깝게 다가가 버리게 된 거죠.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요, 한글의 원리만 가지고 몇 자 이렇게 조각을 하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책들을 만들어내고 또는 필사를 하고 그것을 또 조각 각자를 해서 책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속도의 문제가 관련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글꼴을 쓰는 데는 역시 필사 도구는 부실했기 때문에 분맛이 가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제 초기부터 분맛이 사실 관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년 사이의 필적에서의 변화를 보면은 이런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한글 판본 고체에서 출발을 해서 한글의 변화라는 것은 요런 전서적인 성격의 한글 고체로부터 고체 또는 우리는 판본체라고 합니다. 판본체. 요것이 말하자면 요 판본 고체라는 것은 인쇄체라고 보면 돼요. 요새 말로 인쇄체. 인쇄체가 필기체, 이건 또 필사체라고 이름도 좋습니다. 필기체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자에 있어서는 전서에서 예서로 해행초로 가는 것은 역시 필사에 관한 서체의 변화죠. 한글도 그 원리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쇄체 문자에서 점차 필기체 형식으로 글꼴이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맛, 그죠? 분맛인데 여기서 어떤 분맛이냐 하면은 우리가 해서나
행서나 처서에서 나오는 이른바 기본권이 여기서 이렇게 붓을 바로 이렇게 탁 이렇게 놓아서 바로 당기는 거죠. 붓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놔서 이렇게 바로 당기면 거의 어떻게 해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글로 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뒤에 여기서부터 이제 꼬리가 생기면서부터 한글의 독자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의 변천사라는 것은 초기에 15세기에 만들어진 판본 고체가 이후로 쭉 뒤로 오면서 해서, 행서, 초서의 변화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이른바 판본 고체가 필기체로 변화하면서 한글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한글의 고유한 성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현재로서는 서예사에서는 공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하자면은 해서 행서 초서의 필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궁체의 기본은 가로는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는 한자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그런데 세로는 거의 같은데 한자에도 이게 있죠. 한자에도 밑으로 이렇게 끊는 획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와서 빼는 게 있고 이거 마감하는 게 있고 발버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현침이라고 침이라고 그랬죠. 침. 이 침획이 특징화해서 이른바 내리꺾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콩나물 머리처럼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가로액과 세로액이 이런 형식으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궁체라는 것으로 형식화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글 글꼴의 변천이라는 것은 한글의 변천은 전서 형식인 요런 요 가로 세로 요런 전서형 구조에서 말하자면은 해서형 구조죠. 이렇게 가서 가로획은 이렇게 특징화되고 세로획은 한자는 이게 전서지만 한자는 이렇게 돼 있죠. 한자에는 가로 긋기가 해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밑으로 오는 것도 이렇게 된 게 기존이지만 여기 뺀 획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 획과 한자의 요 획이 특정화돼서 한글의 궁체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죠? 자, 근본 뼈대는 똑같습니다.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살짝 뉘앙스가 틀릴 뿐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서 한글 궁체라는 글꼴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 궁체의 이해는 초기 한글 고체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필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사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는데 그 근본 필액의 원리는 한자에서 나옵니다. 한자, 해서, 행서, 초서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형태 구조적으로 보면은 해서의 가로획과 해서의 세로획 중에서 끝획을 뾰족하게 뺀 현침을 뺀 그 세로획이 두 가지 요소가 특정화되어서 한글 궁체라는 독특한 한국적인 서예의 특징이 완성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궁체를 설명해 나가는데 제일 전체적으로 알아놔야 될 것은 그러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초기에 한글 판본 고체에서 필사체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궁체라는 한국의 고유한 한글을 나타내는 글꼴체로 변화해가는 그 두 개의 단락으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하시고 그 조선시대 전체적인 자료를 이해하면 크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한글 궁체의 첫째 시간에서 그런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번 고쳐서 공채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그 특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구체적인 사실을 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